영화 속의 그 감독 그 재영 캐릭터랑은 조금 거리가 멀었죠. 그렇죠. 재영 네. 캐릭터는 제가 옆에서 보는 그랬구나. 결과로는 먼 정도가 아니라 그냥 상반돼 있어요. 상관데 상반돼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연기를 잘한 거네. 자기랑 후반부로 갈수록 저희의 그 끈끈해진 유대를 보실 수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칸차닐의 시네킥의 칸차닐입니다. 오늘은 왜 소보로가 아니고 칸차닐이 인사하냐. 소보로가 몸에 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초대 손님이 오시기로 되어 있었는데 진행자인 소보로가 못 온다 그러니 이 두 분한테 오늘 출연자가 이제 두 분인데 이 두 분한테 다음날 합시다 할 수는 없어서 제가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모신 손님은 누구냐? 5월 21일 개봉하는 분리수거의 두 주연 배우입니다. 박보경 배우와 윤혁진 배우 모셨습니다.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분리수거 성재현 역할을 맡은 배우 박보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분리수거에서 우재화 역할을 맡은 배우 윤혁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두 분 반갑지만 저도 배우로서는 잘 모릅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두 분을 이제 발견하게 된 거고 이 영화가 뭐 평론가로서 저에게는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두 주연 배우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그 두 주연 배우가 박보경 배우와 윤혁진 배우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감독도 모시고 싶었는데 감독이 다른 영화 촬영 때문에 못 온다 그래서 내심 잘 됐다. 왜냐면 감독이 오면은 영화 칭찬을 해야 되는데 물론 칭찬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연출을 이 정도밖에 못합니까? 라고 또 비판도 해야 되거든. 그런데 이 영화에서 두 분의 연기는 빛났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마음에 들고 물론 두 분만 연기 잘한 거 아니에요. 뭐 이 영화 속에서 제일 얼굴이 알려진 태양호 배우 그렇죠? 그 배우도 연기를 잘하고 또 제가 보니까 다혜 역의 박민서 배우 맞죠? 네. 맞아요. 연기들이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끌어가는 힘 이런 것이 별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저는. 그래서 만약에 감독이 나왔으면 조금 마음에 안 든다 얘기도 하면서 그런데 연기 연출이 좋았다. 그리고 내가 알기로 대본을 쓴 것도 아는데 그 사연들이 꽤 그럴듯했다. 그래서 그 두 사연의 주인공 두 분이 나와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반갑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두 분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이제 이런 대화를 나눌 건데 지금은 이렇게 편하게 만났지만 세월이 조금 흘러서 몇 년 지나서 두 분이 뜨면은 제가 연락해도 만날 수가 없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하면서 오히려 한다는 좋아. 거. 그리고 이제 얼핏 들으니까 우리 보경 씨랑 저랑 또 사전에 만났었더라고요. 예전에 맞아요. 그러니까 배우 이전에 그 조 감독한 영화에 제가 패널로 출연을 했었는데 잠깐 나왔었는데 거기 조 감독을 했었고 거기서 인사를 했는데 제가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 영화 개봉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슨 영화죠? 그게 리틀 몬스터라는 액션 영화고요. 근데 거기에 김경수 감독. 맞아요. 그렇죠? 오늘부터 1일. 맞아요. 제가 그 영화 매부쇼 시네마 지역에 소개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친하게 지내는 감독인데 우리가 그때 만난 거예요. 그렇죠? 네. 아우 정식으로 사과드립니다. 아닙니다. 제가 더 그래서 확실히 팍팍 밀어야 되겠네. 근데 배우로서 박보경. 그때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네. 그런 반응이셨어요. 그 음. 오시는 매니지먼트 분들이나 이제 네. 다른 스태프 분들이 조 감독님 배우도 한대요. 이러면 조 감독님이? 진짜 모든 매니저님들도 조 감독님 배우도 하세요? 약간 이런 모습. 인물이 배우 필이 나요. 하지만 그때는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이 영화가 그러면은 첫 출연작입니까? 네, 장편으로는 첫 장편으로는 그리고 또 거기다 주연작이니까 감회가 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우리 저기 혁진 씨를 보면은 이제 보경 씨보다는 좀 연배가 좀 들어 보이는데 이 영화 전에 뭐 다른 연기의 경력을 많이 쌓아온 거죠? 네, 지금 계속 졸업하면서부터 그 공연 대학로에서 계속 공연을 네, 쭉 하고 있고요. 지금도 저기 대학로에서 라면이라는 라면. 네, 라면이라는 공연
제가 10년 전에 초연 첫 멤버였거든요. 만들었던 같이 연출님이랑. 근데 그게 올해 딱 10주년이 되는 거여서 작년에 9월부터 지금 콜 받아서 지금 또 대학로에서 하고 있어요. 아 지금 그럼 공연을 지금 하고 있는 네, 중입니까? 네, 네. 오늘도 이따 끝나고 가서 저녁 언제까지 하나요? 공연 이거는 오픈런이라서 계속 하고 있고요. 그래요? 저는 올 9월까지 합니다. 와우. 네. 저 좀 한번 초대해 당연히 주시면 와주시면 저는 뭐 영화 평론가지만 워낙 문화 콘텐츠 전 분야를 네, 다 네.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라 꼭 불러주시면 가서 꼭 보고 초대해야겠습니다. 평도 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혁진 씨가 네. 영화의 간단한 줄거리 네. 이 영화는 이런 영화입니다. 우리 분리수거하면 당연히 쓰레기가 이제 떠오르는데 한번 소개해 주시죠. 저희 분리수거는 그 분리수거 정말 쓰레기 그거에서 따온 거고 감정도 이제 분리수거가 되나라는 그 화두에서 시작이 됐다고 봅니다. 감독님께서도 그렇게 쓰셨고 그래서 간단하게 줄거리를 말씀드리면 주인공 재현이 이제 서울에서 일에 치이면서도 또 이제 작진 않죠. 큰 사건이 생기면서 기분 전환하고자 제주도에 내려가게 됐고 그 게스트 하우스에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묵는 과정에서 이제 벌어지는 일들이 중간에 있고 그거 계속 회복이 돼가지고 이제 올라가서 그거를 떨구는 감정을 환기시키는 것까지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의 내용이고요. 그래서 거기 이제 게스트 하우스에서 저는 이제 게스트 하우스 사장님 아들로 있고 거기서 스킨스쿠버 강사 역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녁에는 뭐 바에서 게스트하우스 손님들이랑 같이 안주도 만들어 드리고 같이 이런 거기에서 이제 서로의 상처도 서로 공유하면서 그 감정을 또 받아들여 주고 하면서 그때 있었던 사람들의 이제 각각의 에피소드가 네. 하나씩 쭉쭉쭉 나오면서 결론은 다 같이 감정을 어쨌든 누군가는 극복을 하고 누군가는 받아들이고 누군가는 또 힘들어하고 그런 부분에 나오는 저희 줄거리고요. 우선 스텝 입장으로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소중하게 열악한 환경이지만 다들 열악한 환경이어서 그런지 더 으쌰으쌰 만들 수 있는 영화였고요. 이제 배우들의 입장으로는 저희 다 같이 숙소에 모여 있었잖아요. 거의 한 2주일을 제주도 게스트하우스에서 다 같이 모여서 매일 밤 촬영하면 그 주변에서 촬영하면 들어와서 언니 촬영했어? 오빠 촬영했어? 이러고 다 같이 소중해질 수 있는 그래서 굉장히 후반부로 갈수록 저희의 그 끈끈해진 유대를 보실 수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한 5명이 이제 주전 캐릭터가 나오죠. 이들의 어떤 이런 사연들. 그래서 그 뭐 영화 속에 대사에서 나온다면은 뭐 사연 없는 사람 어디 있어?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사실 이 영화를 보면서 저하고는 이제 세대 차이가 워낙 많이 나는 이야기다 보니까 한 30여 년 전. 그래서 제가 공감하기는 쉽지 않았지만은 요즘 살아가는 20, 30대들한테는 누구나 있을 수 있는 그런 사연들을 굉장히 다채롭게 꾸며서 그럴듯한 연기로 실감 넘치는 연기로 보여줬다는 점에서 제가 이렇게 추천할 만한 아까 뭐 감독의 그 연출 호흡은 마음에 안 들었지만 연기들과 그다음에 그 사연들의 어떤 얽히고 설킴은 꽤 괜찮았다라는 어땠어요? 그 사실 이제 스포일러가 될까봐 조심스럽긴 하지만은 거기서 이제 광고 감독 하는로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 재현 캐릭터가 그래서 어느 날 그 봐서는 안 될 못 볼 장면을 목격하죠. 어느 날 우연히 그 약혼자가 그 어떤 불륜을 저지르는 현장, 호텔을 들어가는 장면을 목격하면서 거기서 이제 충격을 받고 예를 들면은 일 때문에 그 자리를 비울 수 없음에도 휴식이 필요하니까 힐링이 필요하니까 제주도로 한 달 여행 가면서 그 다른 인물들을 만나고 가서 만나보니까 그 인물들도 다 자기 못지않은 사연들이 있거든. 거기서 그런 사연의 공유를 통해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요즘 2030 세대들한테는 권할 만한 영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평론가로서. 어땠습니까? 실제 경험에서 그런 일을 겪는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도 재현이가 굉장히 이제 표현적으로는 내성적이지만 그래도 되게 외향적인
어른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저는 아직도 그런 아픔이 생기면 말도 안 돼 이러고 입을 뒤집어 쓰고 그냥 이러고 저는 진짜 밖에 안 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나갈 힘도 없고 어떤 그런 자극을 받을 만한 기력도 사라졌을 텐데 그래도 재현이는 나간다 이게 그 광고 업계에서 일할 수 있었던 어떤 강인한 여성의 체력인 건가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오히려 저 같은 친구들도 으쌰으쌰해서 또 이렇게 힘든 일이 있으면 재현이처럼 극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어땠어요? 혁진 씨 같으면은 남자로서 좀 미안한 마음 들죠? 제가 그런 네, 사건을 버렸어요. 그런 버렸으면. 경우라면. 그렇죠. 그렇지만 또 그치만 그런 친구들은 또 그런 거를 자책을 안 하고 대범하게 그렇게 할 것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런 거에 그렇게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할 수 있다고 생각을 또 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은 거죠. 사실은 약혼을 앞두고 바람을 피면서 상식적이진 않죠, 사실은. 결혼을 앞둔 그러면서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뭐 사랑을 하지 않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속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연에 비해서 영화는 덤덤하게 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감독한테 칭찬해 줄 건 이 인물들의 사연을 보면 좀 더 자극적으로 갈 수 있었어요. 연출을. 그런데 그렇게는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꽤 절제를 하고 이 영화를 좀 나름대로 수준은 유지하겠다라는 그러한 어떤 감독으로서의 마음가짐이 읽혔어요. 그런데 보는 사람한테는 좀 심심하죠. 왜냐면 이게 그 사연들은 굉장히 자극적이고 어떻게 보면 선정적일 수도 있는데 그걸 처리하는 방식이 너무 덤덤해. 담백하고 점잖죠, 약간. 그래서 그게 이제 이 영화의 연출 포인트고 제작 포인트인데 보는 사람들한테 좀 심심하다라는 거죠. 그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안 매운 마라맛 느낌인 거죠. 이제 마라맛 안 나는 마라맛. 그리고 거기서 또 재현 씨한테 들이대는 또는 캐릭터도 있고 그러잖아요. 굉장히 그 배우도 연기도 통통 튀고 캐릭터도 튀는데 너무 점잖게 자극으로 가지 않게 하려는 그 감독의 노력이 저는 늘 좋아만 보지 않았다는 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분명 칭찬일 수 있는데 네. 그게 꼭 좋지만은 않다. 그리고 내친 김에 네. 이 영화를 찍으면서 조금 뭐 감독에 대한 뭐 아쉬움, 불만 이런 거 말해도 좋습니다. 감독이 안 나왔으니까. 감독이 나왔으면 못해 이런 얘기. 일단 해놓고 하면 돼요. 해놓고 편집해 주실 수 있으니까요. 너무 좋다. 우선 저는 항상 배우로서 한 사람과 이 배우로서의 나를 고민을 하다 보면 과연 내가 이게 지금 어떤 자아를 쓴 건가 아니면 한 인격을 형성을 시킨 건가 하는 고민을 항상 하게 되는데 결국 사람은 여러 가지의 자아가 있겠다. 왜냐면 딸로서의 자아가 있고 뭐 사회에 조감독을 하는 제 자아가 있고 배우를 하는 나의 자아가 있듯이 여러 가지의 자아가 있고 그 중에 단 한 가지만이 오롯이 나인 것은 아니며 또 그 자아가 오히려 여러 개인 것이 나의 분열을 막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어느 정도 했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처음 저의 큰 배우 자아를 선보인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피드백도 받고 제가 현장에서 좀 말썽꾸러기였거든요. 되게 막 이상한 장난 많이 치고 그러면은 보경 씨 그러면 안 돼. 보경 씨 배우는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피드백도 많이 받고. 영화 속의 그 감독 그 재현 캐릭터랑은 조금 거리가 멀었죠. 그렇죠. 재현 네. 캐릭터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그렇죠. 그 역할도 그렇지만은 그 직업도 그렇고. 그렇죠. 제가 옆에서 본 그랬구나. 결과로는 먼 정도가 아니라 그냥 상반돼 있어요. 상관데. 상반돼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연기를 잘하는 거네. 그렇죠. 자기랑 평상시 캐릭터와 아주 다른 캐릭터인 배역을 그렇게 능청맞게 실감 넘치게 잘한 거니까 연기자로서 앞으로 미래가 그냥 촉망되네요. 응? 이제 구설수에만 안 오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감독님 욕하거나 그래서 이제 구설수만 안 오르면 이제 좋을 것 같은데 여튼 그래서 되게 여러 가지 감정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특별히 뭐 이 영화를 찍으면서 뭐 감독 연출에 대해서는 아쉬운 건 없었나 보네요. 전혀 뭐 그런. 구설수 안 올리나 감독 연출. 저도 이제 먹고 살아야 돼요, 오빠.
그래요. 화이팅! 어쨌든 질문하셨는데 이제 보경 배우는 말은 못했지만 제가 그냥 저희 배우들 다 같이 같은 공통사의 아쉬움은 그게 있었죠. 저희가 말한 대로 예산이 넉넉하지도 않고 시간도 촉박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감독님이 원래 이제 테이크를 많이 안 가시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이제 배우로서는 조금은 아쉬운 점이 분명히 있죠. 좀 더, 왜냐면 네, 어떤 장면에서는 조금 아쉬운데 한 번 더 가고 싶은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거의 딱 저희한테만 얘기하셨어요. 딱 3번 기회 준다. 주연 당근 배우니까 돌아라. 3번만 다시 찍고 싶다는 말 3번만 할 수 있게 저희한테만 주신다. 근데 그거는 사실 감독 탓은 아니에요, 그죠? 왜냐하면 이제 예산의 문제니까. 아, 맞아요. 원래 그래서. 유능한 감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잘 찍는. 예를 들면 마음에 안 든다고 계속해서 테이크를 다시 가고 그러면 그건 좋은 감독 아니에요. 물론 제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아하는, 존경하고 좋아하는 이창동 감독은 마음에 들 때까지 뭐 10번이고 20번이고 계속 반복해 찍는데 그분은 뭐 세계 최고의 감독 중에 한 명이 합니다만은 대부분의 경우는 주어진 예산 조건에서 찍는 거니까 굉장히 유능한 감독이네요. 맞아요. 하여튼 두 분이 이번에 이제 첫 연기 만남인데 다음에 또 뭐 기회가 되면은 또 다른 영화에 또 함께 할 수 있겠죠? 아, 그럼요. 기회만 주신다면 기회만 주신다면 저희 그 뭐냐 서로 잘 되는 사람이 끌어주기 이 모임이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힘들 때 힘 실어주면서 같이 더 잘 될 때 그 잘됨을 공유하는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정말 제가 빈말이 아니고 뜨기 전에는 저는 뭐 떠도 뭐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 변해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서로 계속 힘들 때도 같이 가고 잘 될 때도 같이 끌어주고 이러기를 바라고 정말 잘 나갈 때 관리 잘해야 되고 또 지금 힘들다고 절망하거나 이럴 것도 없고 늘 미래를 보면서 열심을 다해 나가는 저도 여러분 오늘 만나기 전과 만나고 나서 두 분에 대한 기대치가 확 지금 달라졌어요. 앞으로 평론가로서 뿐만 아니라 영화 선배로서 인생 선배로서 두 분을 정말 열심히 응원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확실히 드네요. 그리고 오늘 감독이 안 온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오늘 칸차인의 시네킥 분리수거 편 여기서 마무리 짓겠는데 혹시 그래도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한 말씀씩 해주시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분리수거 최후의 끌어치기 같은 느낌으로 만들었습니다. 저희들의 끌어치기 적극적으로 많이 봐주시고요. 그리고 또 저희를 끌어주실 유망한 감독님들과 뭐 매니지먼트 기타 등등 많은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끌어줘 주십시오. 네, 저희 분리수거 여유 있지 않고 약간은 힘들 수도 있는 현장에서 열심히 스태프과 배우들이 하나가 돼서 가족같이 열심히 찍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찍은 만큼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도 예쁘게 좀 봐주시고 많이 보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월 21일 개봉되는 분리수거 저도 힘껏 응원할 테니 여러분도 이 영화 응원해 주기를 바라면서 칸차넬의 시네킥 분리수거 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